안녕하세요. 논리학 비판 완쌤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남은 50일 동안의 하루의 피셋 기출문제는 과연 몇 개나 푸는 게 좋을까요? 얼마나 문제를 제가 푸는 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D-50일부터 시험 전일까지의 러프한 스케줄, 그거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최소한의 공부량이고요. 여러분이 최소한의 공부량을 채우고 시간이 남다, 여유가 있었다,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뭐다? 그렇죠. 최소한의 공부량만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크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D-50일부터 14일까지는 1차 피셋 한 50% 시간 투여하시라 그랬고요. 2차 50% 정도 투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뷰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14일부터 7일까지 1차 한 90% 정도 투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 감 잃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좀 약한 선만 2차 과목 좀 준비를 하시고요. 자, 일주일 전에는 무조건 100% 무조건 여기다 투입을 피셋에 하셔야 된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그러면 각 기간별로 어떠한 기출문제를 얼마나 풀지, 아니면 피셋 모의고사 문제를 얼마나 푸는 게 여러분한테 좋을지 최소한의 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50일부터 14일까지의 요일별 여러분의 타임 스케줄입니다. 이 D-50에서 D-14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피셋하고 저녁에 리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에 리뷰. 자, 요거를 토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단은 여러분이 진행을 합니다. 언자상 각 과목별로 오전 시간에 한 세트, 즉 25문제긴 해요. 25문제씩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단 한 세트를 돌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한 세트를 돌립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에는 공부하지 말고 일단은 머리를 좀 식히는 시간은 무조건 필요해요. 일요일도 없이 계속적으로 피셋을 돌리겠다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한테 과부하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무조건 머리를 좀 식히는 시간, 요거를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이제 5급 공채를 준비할 때 제가 실제로 시험을 앞두고 했던 타임 스케줄이에요. 이게 가장 무리가 안 가고,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무리가 안 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타임 스케줄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차피 지금 보시면은 요 기간이 총 기간이 한 5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는요, 제가 7급 모의평가 총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자상 공통적으로 5급 공채 수준의 공부를 하면은 7급 모의평가 정도 난이도 되는 문제를 풀 때 거의 무리가 없다. 그 대신에 민경채 정도 공부를 하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속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는 5급 공채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7급 모의평가도 그렇지만 어차피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는 과거에 했던 문제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최근에 시행되어 왔던 그런 문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 풀이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급 공채는 세개년도, 그 다음에 민간 경력자 문제가 있는데 순서는 5급 공채를 먼저, 그 다음에 민간 경력자를 두 번째로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한테 학습하시는 데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조금 왜냐하면 앞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어려운 5급 공채를 건드시는 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학습에 있어서 연습이 되기 때문에 5급 공채를 먼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 지금 문제가 있죠. 5급 공채 문제는 각 과목당 40문제입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이 풀어야 될 거는 25문제가 실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5급 공채를 21년도 예를 들면은 언어 논리 한 세트, 이때 5급 공채는 25문제를 자르시지 말고 20문제로 끊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주에 어떻게 되냐면 언어 논리 월요일 목요일에서 21년도 언어 논리 끝내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금요일 자료 해석 20문제씩, 수요일 상황 판단 20문제씩 해서 한 주당 21년 끝내시고 첫째 주에, 그 다음 주에 20년, 그 다다음 주에 19년도, 이렇게 해서 3주를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2주 동안에 민간 경력자 20년을 월요일 날 해결을 하시고 수요일까지 20년도 문제,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는 19년도 문제, 그렇죠? 목, 금, 토는 19년도 문제, 이렇게 해서 한 주에 2개 년도씩 민간 경력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남은 한 주에 18년도, 17년도 이렇게 해서 총 5주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검토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급 공채는 한 주에 1개 년도, 민간 경력자는 한 주에 2개 년도씩 이렇게 D-14일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14일부터 7일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총 기간은 한 주밖에 안 돼요. 근데 풀어야 되는 문제는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그럼 기출은 풀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그동안 기출에 나와 있던 문제가 절대로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문제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은 시험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공부는 했는데 어차피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텐데 과연 내가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까? 이거를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14일부터 7일까지는 여러분이 뭐에 초점을 맞추는 기간이냐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처음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루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각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뭔지, 각 문제를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건지, 해석이 있다면 해석을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이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 이 2주 전부터 1주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들이 있어요. 뭐 저희도 쓸모 모의고사 집을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출판사들에서 모의고사 문제집을 여러분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이나 기타 사설 모의고사들도 여러분이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많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일요일은 휴식을 하셔야 되고요. 각 요일마다 이제 한 세트가 됩니다. 언자상을 하루에 다 푸셔야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전 오후에는 피셈 문제 푸시고 오후에는 피셈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리뷰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시간에 언자상 이렇게 한 세트씩 모두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총 6개 세트, 토요일까지 6개 세트 새로운 문제를 접하면서 문제를 푸시고요. 저녁에는 각각의 문제 틀린 것들, 아니면 풀었지만 내가 해설을 보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그런 출제자의 문제 포인트, 이런 것들을 토요일까지 검토를 쭉 해나가시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접근하는 기간이 바로 2주 전부터 1주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마지막 일주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은 일주일은 5일밖에 안 되죠. 그때는 11월 달, 작년 11월에 여러분한테 인사혁신처에서 보여줬던 7급 모의평가 문제, 그 다음에 민간 경력자, 앞서 50일부터 14일 전까지 풀었던 민간 경력자 최근 4개년 문제, 요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어찌됐거나 우리는 시험장에 갔을 때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언어적인 스타일, 그 다음에 서술의 스타일, 요거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모의평가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난이도를 이 정도 실제 시험에 여러분한테 출제를 할 겁니다. 이거를 내세운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여러분은 좀 최종 일주일 전에는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고, 물론 그 전에도 풀어봤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그래, 이러한 문제였고 요게 포인트였어 라는 걸 떠올리실 수 있는 기간이 최종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민간 경력자를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문항수도 동일하지만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자신감을 좀 얻으셔야 돼요. 민간 경력자는 아무래도 5급, 7급보다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문제 포인트나 풀어야 되는 방식 자체는 7급의 한 70% 정도의 난이도 사용하는 스킬의 70% 정도만 민간 경력자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주면서 여러분이 90점 이상, 때에 따라 100점까지도 여러분이 문제 풀고 채점을 하시면 100점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얻는 게 이제 자신감이 여러분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은 실전 시험장 가셔도 여러분이 그래, 내가
기출문제, 모의고사 모든 거를 풀어봤을 때 90점 이상, 뭐 100점까지도 나오니까 이런 과목들 뭐 실제 시험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풀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그런 자신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각 요일별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4개년도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풀고 리뷰하시고 그다음에 검토하시고요. 금요일 날에는 무조건 최종 7급 모의평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선보였던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자료 해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때 나는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뭐로 찍겠다. 요거를 마음속에 넣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수능은 1번부터 5번까지 각 문항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20%씩 최종 정답에 포함이 되도록. 근데 5급 공채나 7급 이거는 각 문항 1번부터 5번까지 20%씩 균등하게 답을 배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번까지 풀었는데 1번이 뭐 한 5개, 2번이 뭐 1개 나왔다. 그럼 나머지 5개, 2번이 적으니까 2번으로 줄 세워서 찍지. 이거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오늘 조금 뭐 꿈을 꿨는데 뭐 로또 번호처럼 3번이 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린다. 그러면은 아무런 미련 없이 시험장 가셔서 3번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험장을 가시면 됩니다. 각각의 D-50일부터 시험 전일까지 세부적인 타임 스케줄은 이렇게 되니까 최소한으로 이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